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 저와 또 저희 조코피TV 제작진이 힘을 모아서 NBA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2023-24 시즌 NBA 코치스 챌린지 성공률을 저희가 일일이 세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NBA나 혹은 다른 언론기관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플레이 바이 플레이 혹은 사례들은 다 적어놨는데 이 감독이 몇 %고 그 다음에 이 감독이 몇 번의 챌린지를 신청했다라는 건 그 어떤 언론과 혹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그걸 다 세서 한번 여러분께 컨텐츠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건 스티브 커 감독의 성공률이 극단적으로 낮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이후에 2023-24 시즌 코치스 챌린지 성공률이 쫙 발표가 됐습니다. 자, 충격적이게도 스티브 커 감독이 꼴찌였습니다. 보이시죠? 31.8%. 드레이먼드 그린의 3점 성공률이 아닙니다. 바로 스티브 커 감독의 챌린지 성공률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개 시도하면 7개는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시도해서 7번의 코치스 챌린지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률이 좋지 못하죠. 자, 44번 시도해서 쉴 새 없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다음으로 성공률이 좋지 못했던 팀은 누구냐? 바로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이끌던 디트로이트였어요. 디트로이트는 이거저거 그냥 다 최악이었는데 골든스테이트 덕분에 꼴찌를 면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48%였어요. 29위와 32위인데 이거는 그냥 수준이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스티브 커 감독의 워리어스가 얼마나 코치 챌린지를 엉망진창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 스티브 커 감독 밑에서 어시스턴트 코치 생활을 했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세크라멘토도 확률은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확률 자체는 50%였는데 전체 26위였어요. 하지만 스티브 커 감독과는 차이가 거의 20% 가까이 났었죠. 자, 그렇다면 30개 팀들의 코치 챌린지 성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팀은 77.3%의 시카고 불스였어요. 시카고 불스는 22번밖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도노반 감독이 웬만하면 심판 판정에 수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즌 평균이 전체적으로 30개 팀의 평균 자체는 몇 %였냐? 59%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카고 불스는 77%니까 훨씬 더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2위는 멤피스였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한 해를 보냈었는데 71.7%였고요. 그리고 총 46번이었으니까 사례도 많았고 성공률도 높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바로 댈러스입니다. 50번을 넘겼고 성공률이 71.2%. 4위가 58번의 셀틱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성공률이 무려 69%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위가 미네소타였어요. 68.6%. 그리고 역시나 50번이 넘었습니다. 자, 이후에 쭉 가서 브루클린 네츠, 덴버 너겟츠, 샌안토니오 스퍼스, 피닉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까지가 탑 10이었어요. 자, 바로 이제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가시면 50% 이하 팀이 총 5개입니다. 공동 26위가 뉴올리언스, 그리고 세크라멘토였고요. 그 다음에 포틀랜드가 48.4%,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48%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스테이트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31%대, 그리고 44번 시도를 했으니 횟수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스티브 커 감독과 골든스테이트의 코칭 스태프가 엉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시즌 NBA에서는 총 코치 챌린지가 1282번이었어요. 그리고 약 60%의 확률, NBA 감독들이 코치 챌린지를 걸었을 때 10번 중에 6번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10번 중에 6번은 성공을 했고, 지금 코치 챌린지의 석세스 레이트를 보시면 그냥 오른쪽 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보는 인물들인 거죠. 반대로 지금 스티브 커 감독 혼자서 독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의 빌리 도노반 감독은 혼자서 지금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봤을 때에도 이 코치 챌린지가 실패할 걸 알아. 그런데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나 클레이 탐슨이나 혹은 드레이먼드 그린, 자, 이런 선수들이 코치 챌린지 봅시다, 이거 봐야 됩니다, 빨리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스티브 커 감독은 내가
이걸 분명히 실패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선수들의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케이, 확률은 떨어지지만 일단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심판 판정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선수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태블릿 PC를 NBA 코치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심판 콜에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방방 뛰어, 엄청나게 방방 뛰면서 이거 빨리 봐야 된다, 뭐하냐, 전버트론 보면서 감독 확인해봐라, 자 이럴 때 NBA 감독 그 다음에 코치가 앉아있는 그 뒷열에서 보시는 분들 있죠. 자, 그분들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제이콥 루빈이라는 양반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바로 그 전 플레이를 분석해서 감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제이콥 루빈이 이거는 봐야 된다, 아니면 아니 이거는 심판이 맞았어, 코치 챌린지를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또 감독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양반 자체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커 감독도 판단을 굉장히 못하지만 제이콥 루빈이라는 이 태블릿 PC를 담당하는 이 인물도 별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감정적인 인물이 스티브 커 감독에게 엄청나게 격앙된 상태에서 달려나갔을 때, 스티브 커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드레이먼드 그린의 감정적인 동요, 그 다음에 또 뭐 스테픈 커리의 요구, 자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묵과할 필요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장면들도 저는 봤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더 이상 뭐 제이콥 로빈이나 혹은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픈 커리 같은 팀 내 최고참 혹은 슈퍼스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전광판, 전버트론을 보겠죠. 그런데 그 전버트론을 보고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체이스 센터는 제가 총 2번을 가봤는데, 체이스 센터만큼 다각도의 플레이를 큰 화면으로 보여주는 구장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뭐 골드런 센터, 그 다음에 이번에 클리퍼스 홈구장인 뭐 인투잇돔, 그 다음에 브루클린 네츠 홈구장 바클레스 센터,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큰 화면, 그 다음에 다각도로 보이는 그 다양한 뷰를 보고도 스티브 커 감독은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 라고 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이콥 루빈이라는 태블릿 PC를 담당하는 그 양반의 무능함, 그 다음에 스티브 커 감독 신뢰를 받고자 하는 그런 과도한 열망, 무조건 내가 이거는 틀릴 거란 걸 알지만, 실패할 거란 걸 알지만 나는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경우. 또 혹은 주변의 그런 이야기들을 딱 무시하고 내 독단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전광판을 보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플레이를 보고 본인이, 스티브 커 감독 본인이 능동적으로 코치 챌린지를 신청했을 때 그것 자체에 대한 낮은 성공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팬들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 시점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징징거린다고, 그 다음에 또 뭐 뒤에서 제이콥 루빈이나 다른 코칭 스태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자 다음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자 이 목록에서 반드시 하위권 탈출할 필요가 있겠죠. 왼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카고 불스가 77%로 1위, 멤피스, 댈러스 굉장히 좋았고요. 자 골든스테이트와 디트로이트, 포틀랜드는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아주 재밌는 댓글을 누가 달아놨어요. 자,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다비넴에게 챌린지 콜을 요청을 했는데 다비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는 다비넴을 죽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비넴 감독은 결국 코치 챌린지가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비넴 감독은 플레이오프 실패로 결국엔 경질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의 그런 코치 챌린지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다비넴 감독이 르브론 제임스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이 누리꾼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비넴 감독과 스티브 커 감독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비넴 감독은 슈퍼스타든 뭐 아니면 롤플레이어든 일단 그 선수들의 요구보다는 내 직감, 내 판단이 중요하고, 스티브 커 감독은 반대인 거죠. 슈퍼스타가 원하면 일단 들어주자 라는 게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NBA가 코치 챌린지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아웃 오브 바운드 플레이에 대한 챌린지 리뷰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건데요. 지난 시즌 댈러스랑 미네소타의 이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카이리 어빙의 팔을 쳤는데 파울은 불리지 않고
않고 어빙에 손을 맞고 나갔어요. 그리고 코치스 챌린지를 댈러스가 걸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맥다니얼스가 팔을 쳤어. 그리고 그 팔을 내려친 행위 때문에 어빙에 손을 맞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아웃 오브 바운스 플레이에 대한 리뷰였기 때문에 맥다니얼스의 파울은 돌려볼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는 돌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시즌 댈러스 같은 억울한 사례는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확대해서 돌려본다고 해도 시간이 더 소요될 일은 없습니다. 저는 NBA가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 이사회가 만장일치 추천으로 또 이 새로운 룰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NBA가 코치스 챌린지의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NBA를 보는 재미가 더욱더 생겼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로 바로 코치스 챌린지를 꼽는데 우리나라 농구도 이런 코치스 챌린지를 좀 빠르게 도입해서 억울한 사례들을 줄였으면 하고요. 또 다음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 코치스 챌린지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